지금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제가 드리고 주식을 사십시오라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삼성전기 사시겠습니까? 요게 지금 순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거의 뭐 마약급이다. 이렇게 지금 70~80% 이익을 내는 것은 마약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충분히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구장창 들고 가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삼성전자가 40만 원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300만 원 넘어가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차영주TV 운영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할터비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과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경제와 관련된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급등, 반도체 조정이 끝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조정이 끝나는 출발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기술적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반등의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에 따른 펀드멘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먼저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본다라면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정확히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릴 때까지 밀렸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100여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데드캣 바운드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 주 후반부터 나타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24일 날 잠정 실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 나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변동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과 그 다음에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실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급이 우선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했죠. 그러면 우리가 변동성보다는 실적에 더 포커싱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기술적 분석상 1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했고 지수가 6,500이라는 지지선을 터치한 상태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나타난다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반도체주가 더 성장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가 있을까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와야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옴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의 거품론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불안전성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아직 확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65조 가이던스에서 60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영업 이익률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요소가 되긴 했는데 저는 시청자분들이 점을 보지 말고 선을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앞으로 삼전닉스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뭐다? 가이던스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얼마만큼 정부의 8월부터 시작되는 증거금 3천만 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포함해서 소위 약발이 먹히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잦아들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스스로 진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대략 한 5조가량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금을 3천만 원을 올리게 되면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잦아들 거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3분기, 4분기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신호가 나타난다라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의 급락과 반등의 반복.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가가 떨어졌던 원인들은 처음에 촉발된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0,000포인트 간다라고 했는데 9,000까지 왔죠. 거침없이 왔기 때문에 일부 이제 노련한 투자자분들은 좀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쉬면서 올라가야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그런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세하게 놓고 보면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의 매도가 9,000, 8,000 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니까 파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가 됐고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얘기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헤지펀드가 레버리지를 축소한다라든지 미국의 특정 헤지펀드가 한국물에 대해서 축소한다.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거든요. 근데 그들이 8,000 넘어가면서부터 레버리지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익을 확정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8,000 넘어가면서부터 투자자별 동향을 놓고 보면 사모펀드 매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펀드가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판단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까지 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리 내가 수익을 확정하자라는 거죠. 더군다나 6월 넘어서면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11월 보이고 8월부터 선거전이니까 하반기는 모르겠어. 변동성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익을 챙기자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야구 이론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가 내가 이기고 있는 상태면 9회 말까지 보고 나오시겠습니까? 9회 말에 나오면 주차장에서 차 끄는데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9회 초에 나오든지 8회 말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좀 집에 일찍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주식시장에서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촉발되면서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에 불을 지핀 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죠.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불안한 가운데 있어서 뭐 일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한다. 금리가 올리면 비용 부담이 된다. 거품이 있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축소한다.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언론상에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시작된 요소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감의 주가 반영 정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AI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주변에 침투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덜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AI가 거품이다 아니면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누가 가장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물건 파는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이 우리가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그들이 눈치 게임처럼 삼성전자가 하니까 하이닉스가 하고 하이닉스가 하니까 마이크론이 하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서로 간의 경쟁사들의 구도를 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쟁사가 요만큼 물량을 생산해내면 공급과잉이 생길까? 아니야. 우리가 더 생산해내도 공급과잉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공장을 짓는데 최소한 2, 3년이 걸리는 상태, 늦으면 4, 5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 사이클이 끝날까라고 판단하면 투자를 할까요? 캐펙스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적자라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투자를 하겠다, 호남에 짓겠다, 그러면 뭐 정치적인 입지냐, 뭐 이건 뭐 논외로 치더라도 정부가 먼저 지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짓겠다라고 했는데 입지 선정을 정부가 해준 것 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거품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영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거품론이다라고 얘기하는 측에서 보면 디램 가격이 꺾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을부터 당장 아이폰 가격이 40만 원 올라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노트북 살려고 보면 가격이 사악하죠. 4,500만 원 하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뭘 바랄까요? 디램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거품이길 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월가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파는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뭐라 그랬죠? 최소한 3년은 쇼티지가 유지될 것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의 어떤 차이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혹자는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혹자는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서로 결은 다르긴 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ADR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동을 될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엔비디아가 블랙웨어 출시를 서두르겠다. 그러면 HBM 가격이 또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의 수혜를 하이닉스가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보다는 덜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한 방이 있죠. 로봇? 글쎄요. 로봇보다 더 큰 한 방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에서 우리가 이제 2분기에 한 1조 정도 적자를 시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빠르게. 구글의 TPU를 지금 이제 수주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반도체 생산을 위탁 생산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물론 이제 TSMC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자 사업부가 흑자 사업부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디램 사업부가 더욱더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는 또 다른 모습들이 볼 수 있겠죠. 자, 누가 좋을까요? 저는 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이런 것들을 교체 없이 바꾸지 말고 보유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만 저는 신규로 지금 들어간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얼마큼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로봇 사업부도 있죠. 다양한 사업부를 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재밌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지수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시키려고 외환도 24시간 거래를 이제 허용을 했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살까요? 하이닉스를 살까요? 삼성전자를 먼저 사겠죠. 지수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다양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또 지수와 연관성이 큰 삼성전자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나 소부장주 같은 경우도
본주와 같은 속도인가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제가 드리고 주식을 사십시오라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삼성전기 사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소부장 사시겠습니까? 요게 지금 순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젠가 바뀔 거예요.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그러면 언젠가 코스닥 살래라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주식 얘기하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거기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해보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아직은 삼성전자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가야 다른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역설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가 내가 이미 정도 편입이 돼 있는 상태다. 현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기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소부장 같은 경우도 5에서 10% 정도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절반 정도 내 투자금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삼전익수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롤러코스터장에서 볼 수 있는 경고 신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도 이 쏠림 현상들이 누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요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가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삼전직수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익이죠.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이익이 나나요? 제가 임원급 애널리스트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거의 뭐 마약급이다. 이렇게 지금 7, 80% 이익을 내는 것은 마약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사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농담을 삼아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삼전익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유럽 관세 다시 또 부각시켰죠. 여러 가지 이제 타코를 부린다 하더라도 중동 문제가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삼전익스의 영업이익을 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상반기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좋은 장에 2026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경고음이 울렸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유상증자를 하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삼전직수 중심으로 보세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들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셔야 돼요. 난 재무제표 몰라. 영업이익 몰라.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일단 핑계를 드시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하다못해 요즘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휴대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일주일 단위 한번 보시면 7말 8초에 기업들의 실적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기사화될 겁니다. 거기서 이익이 났다 안 났다가 기사화 정도를 읽어보는 노력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 노력도 안 하신다라고 하면 뭐 저는 특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정도의 작은 노력을 하시면 내 기업에 문제가 있구나. 내 기업은 여전히 내가 그냥 믿고 투자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구분을 하실 수 있는 어떠한 그 근거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25만 원대, 하이닉스가 200만 원 이하다라면 전 충분히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년엔 이익이 더 나고 내후년에도 이익이 더 나죠. 그럼 주가 수익 비율은 더 낮아지게 되겠죠. 물론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꼭 이론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지표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10배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대, 우리가 이제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50만 원, 하이닉스 같은 경우 400만 원에 대한 분석의 틀을 아직 안 바꾸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변동성에 놓이고 이들이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면 증권가에서 먼저 분석 틀을 바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구간대까지 밀렸다라고 보는 투자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구장창 들고 가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3%라든지 제 개인 유튜브라든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40만 원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300만 원 넘어가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앞서 얘기 들었던 야구랑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50만 원까지 뭐 간다는데 왜 40만 원 넘어가면 고민을 해보냐? 50만 원 누가 사줘야 내가 50만 원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만 원 간다는데 누가 50만 원 사주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 넘어가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40만 원까지 바라본더라도 3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구간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락이 심한 현 시점.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불안할 때는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안전자산은 현금일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요.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안전자산은 뭘까요? 결국 실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 도래했잖아요. 그러한 실적을 보고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 결국 주가는 실적보다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만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비유를 워런 버핏은 우울증과 조울증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현재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싸게 사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언젠가 조울증에 걸릴 거예요. 그 조울증에 걸리는 것이 삼성전자가 50만 원 부근이 되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에만 집중하자.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아니면 다른 주식이 됐던 이익만 확실하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것들, 앞으로 이렇게 미래가 변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적 시즌에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의 폭등 시장과 지금의 시장,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동학개미 때 2021년, 2022년 때 시장에 대해서 계속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정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에 막 취했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좀 불편하게 느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조금 이제 구분해서 반도체에 관해서는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2021년, 2022년도에 그렇게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익이 별로 그렇게 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아주 목소리 힘을 줘가면서 매수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역시 또 지금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전닉스조차도 이익이 안 나면 지금이라도 팔아야죠. 근데 삼전닉스가 이익이 저렇게 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이익이 안 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지수는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벌어질 거예요. 처음에 이제 리바운드를 줄 때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주가의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건 과거 사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